우드드. 밥알 사이로 뭔가 딱딱한 게 씹혔다. 이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에 나는 화들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밥이 안 맞으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손바닥에 뱉어낸 작은 돌멩이를 내려다봤다. 회색빛 알갱이가 침에 젖어 반짝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는데 오늘부터 며느리가 내 밥상을 따로 차려주기 시작했다. 어머님, 요즘 혈당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특별히 잡곡밥으로 따로 해드릴게요. 수진이가 내 앞에 밥그릇을 놓았을 때만 해도 나는 정말 고마웠다. 갈색빛 잡곡이 수북이 담긴 그릇. 아들 민수와 손주 지훈이 앞에는 윤기나는 흰쌀밥이 놓여 있었다. 와,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겠다. 지훈이가 숟가락을 들며 좋아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다. 어머님 드세요. 이거 유기농 잡곡인데 혈당에 진짜 좋대요. 수진이는 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그 미소가 너무 환해서 나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래, 고마워.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이고, 당연한 거 하는 건데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나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떴다. 입안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런데 드드 사과 뭔가 이상했다. 밥알 사이로 거칠고 딱딱한 무언가가 씹혔다. 작은 돌멩이 같은 게 이 사이에 걸렸다. 나는 얼른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걸 빼냈다. 작고 까만 좁쌀 같은 게 손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뭐지? 어머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나는 손바닥에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게 밥에 섞여 있었는데. 아, 그거요? 어머님, 그거 잡곡 껍질이에요. 유기농이라 그런 거 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몸에 나쁜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수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았다. 아, 그래? 그럼 괜찮네. 네,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섬유질이 많다는 증거예요. 장 건강에도 좋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떴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씹었다. 사과. 드득드득. 또다시 뭔가 딱딱한 게 씹혔다. 이번엔 더 컸다. 모래 같은 게 입안에서 사각거렸다. 나는 삼키지 못하고 다시 손으로 빼냈다. 이번엔 좀 더 큰 알갱이였다. 회색빛이 도는 작은 돌이었다. 수진아, 이것도 잡곡 껍질이야. 어머님, 그냥 드세요. 요즘 유기농 잡곡이 다 그래요. 씻어도 완전히 안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몸엔 좋으니까 그냥 드시면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미소가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았다.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그래. 알았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고 지훈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내 밥그릇을 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밥을 씹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씹을 때마다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돌이 아니어도 모래 같은 게 자꾸 이 사이에 걸렸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준 밥이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야지.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밥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뭔가 긁히는 것 같았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수진이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나는 이를 닦으며 거울을 봤다. 잇몸 사이에 까만 알갱이가 끼어 있었다. 나는 이쑤시개로 그걸 빼냈다. 작은 모래알이었다. 기분 탓이겠지.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불을 껐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밥그릇 속 거친 알갱이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며느리의 그 미소가. 너무 부드러웠던 그 미소가. 사흘째였다. 내 밥그릇에만 돌과 모래가 섞여 나왔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수진이가 오늘도 내 앞에 갈색 잡곡밥을 놓았다. 나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밥그릇을 들여다봤다. 밥알 사이로 회색빛 알갱이들이 보였다. 어제보다 더 많았다. 민수와 지훈이 앞에는 오늘도 새하얀 쌀밥이 놓여 있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 나는 천천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드득. 사각사각. 입안 가득 모래가 씹혔다. 어제보다 훨씬 많았다. 이빨 사이사이로 거친 알갱이들이 파고들었다. 저기. 수진아. 네, 어머님.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그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밥에 뭔가 이상한 게 자꾸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기농 잡곡이라 그래요. 껍질 같은 거 완전히 못 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껍질이 아니라 돌 같은데. 나는 손바닥에 뱉어낸 알갱이를 보여줬다. 분명한 돌멩이였다. 회색빛에 딱딱한 그걸. 엄마 그냥 드세요. 수진이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준비하는 건데 왜 자꾸 그러세요? 민수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다. 아니, 민수야. 엄마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턴 더 꼼꼼히 씻을게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잡곡밥 드시면서 혈당 수치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병원에서도 칭찬하셨다고요.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래. 그렇긴 하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민수는 이미 관심이 없었고 지훈이는 이어폰을 끼고 밥만 먹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씹었다. 하지만 씹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입안이 까칠했다. 잇몸이 아팠다. 민순의 가족은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다. 반찬을 집어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나만 혼자 조용히 모래를 씹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오늘 밥 진짜 잘 됐어요. 수진이가 내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길어 보였다.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떴다. 사과, 드득, 또 돌이 씹혔다. 이번엔 더 컸다. 어금니에 부딪히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손으로 빼냈다. 손바닥에는 작은 자갈이 놓여 있었다. 수진아, 이건 진짜 돌인데. 어머님, 제가 다음엔 정말 잘 씻을게요. 죄송해요. 수진이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엄마, 식사 시간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밥 먹고 있잖아요.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미안하다. 나는 작게 말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밥그릇을 내려다봤다. 갈색 잡곡밥 사이로 회색 알갱이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다. 민순의 밥그릇을 슬쩍 봤다. 새하얀 쌀밥. 깨끗하고 윤기 나는 그 밥에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았다. 지훈이 밥그릇도 마찬가지였다. 말끔한 흰 쌀밥. 왜 나한테만? 왜 내 밥에만 이런 게 들어있는 걸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모래가 긁고 지나간 자리가 아팠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니, 먹을게.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사각사각. 드득드득. 입안 가득 모래가 씹혔다. 참아야 한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준비해 준 건데. 내가 예민한 거겠지.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거겠지.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밥을 삼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거칠었다. 뭔가 긁히는 것 같았다. 식탁은 조용했다. 민수는 신문만 보고 지훈이는 휴대폰만 보고 수진이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웠다. 나는 밥그릇을 비우지 못했다. 절반쯤 남기고 숟가락을 내려놨다. 어머님, 왜 이것밖에 안 드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수진이가 내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비웃음 같은 것. 배가 불러서. 미안해.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혈당 관리하려면 꼬박꼬박 드셔야죠. 수진이가 내 밥그릇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싱크대에 밥을 버렸다. 갈색 잡곡밥이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물에 많이 넣어드렸어요. 수진이가 내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뭐라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농담이에요, 어머님. 왜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어머님 치매 기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킥킥 웃었다. 민수와 지훈이도 밥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다. 나는 밥그릇을 내려다봤다. 오늘은 더 심했다. 갈색 잡곡밥 사이로 회색 돌멩이들이 대놓고 박혀 있었다. 숨기지도 않았다. 저기, 수진아, 이건 좀. 어머님, 그거 몸에 좋은 거예요. 미네랄 덩어리라고요. 칼슘도 많고, 뼈에 좋잖아요. 어머님 나이에 뼈 건강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진이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그 손길이 거칠었다. 그런데 이건 돌이잖아. 어떻게 먹어? 어머님, 돌이라니요 마이너스 미네랄이에요. 요즘 이빨 안 좋으시죠? 그럼 천천히 씹으세요. 아니면 그냥 삼키시든가요. 어차피 소화 안 되면 그냥 나오잖아요. 수진이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민수는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다. 민수야, 이것 좀 봐봐. 이게 말이 되니? 나는 밥그릇을 민수 쪽으로 밀었다. 민수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 수진이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그러세요? 요즘 엄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돌이야. 어떻게 사람이 돌을 먹어? 할머니 그냥 드세요. 요즘 할머니 너무 까다로워지신 것 같아요. 지훈이가 이어폰을 빼며 말했다. 15살짜리 손주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고 귀찮아 보였다. 지훈아, 할머니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할머니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바쁜데 할머니 밥까지 따로 챙겨드리는데. 지훈이는 다시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말을 잃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어머님, 그렇게 싫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저도 바쁜데 어머님 건강식 챙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수진이가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존중도 없었다. 그냥 귀찮은 짐을 보는 눈빛이었다. 아니, 미안해. 내가 먹을게. 나는 작게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사과. 드득드득. 입안 가득 돌과 모래가 씹혔다.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았다. 잇몸에서 피맛이 났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씹었다. 삼켰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님 잘 드시네요. 역시 건강하셔서 그런가 봐요.
이 나이에도 돌 아니 미네랄을 씹어 드시다니. 수진이가 킥킥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도 관심 없다는 듯 휴대폰만 봤다. 나는 혼자였다. 이 집에서, 이 식탁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어머님, 오늘 밥 다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은 더 맛있는 거 준비해 드릴게요. 자갈밭에서 주워온 돌로요. 수진이가 내 귀에 대고 속상이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민수와 지훈이는 듣지 못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며느리라는 사람이, 내 아들의 아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숟가락을 놓고 물을 마셨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물이 흘러옷에 묻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요즘 손도 떨리시고 정말 나이 드신 게 확실하네요.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수진이가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민수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지만 삼켰다. 눈물도 분노도 모욕도 전부 삼켰다. 어머님, 밥 다 드세요. 안 그러면 건강 나빠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더 힘들어지고요. 수진이가 내 밥그릇을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가 너무 컸다.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사과. 드득. 사과. 입안이 피로 가득 찼다. 잇몸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계속 씹었다. 계속 삼켰다. 수치스러웠다. 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외로웠다. 이 식탁에 앉아 있지만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울 앞에 섰다. 입을 벌렸다. 잇몸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이 사이에는 모래알이 끼어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떨리는 손.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약해져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아니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야. 내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결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내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 저희 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 외출 다녀올게요. 아침밥 차려놨으니까 꼭 다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수진이의 글씨였다. 예쁘게 쓴 글씨. 하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느껴졌다. 나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식탁을 봤다. 내 자리에만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갈색 잡곡밥 한 그릇, 김치 몇 조, 된장찌개 한 그릇.
나는 천천히 다가가 밥그릇을 들여다봤다. 역시 나였다. 밥알 사이로 회색 돌멩이들이 박혀 있었다. 모래알들이 반짝였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았다. 꼭 다 드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 가까이 가져갔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돌이 이빨에 부딪히는 느낌이 미리 느껴졌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리고 천천히 밥상을 들어 올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화당. 밥상이 바닥에 엎어졌다. 밥그릇이 깨지며 산산조각 났다. 갈색 잡곡밥이 사방으로 튀었다. 회색 돌멩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모래알들이 마루 위에 뒹굴었다. 된장찌개가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것들을 내려다봤다. 깨진 그릇, 흩어진 밥, 돌멩이, 모래. 이게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은 것들이었다. 이게 며느리가 나한테 먹인 것들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으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딱딱했다. 이걸 내가 씹었다. 삼켰다. 일주일 동안.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분했다. 너무 분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돌멩이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박히도록 힘을 줬다.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부엌으로 걸어갔다. 싱크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 며느리가 생활비로 쓰는 통장이 있었다. 나는 그걸 꺼내 들었다. 아니, 이건 내 통장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지만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 나는 통장을 펼쳤다. 잔액을 봤다. 4억이 넘게 들어 있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내가 80년을 살면서 아껴 모은 돈. 며느리는 이 돈을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였다.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돌을 먹이면서까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였다. 그러면 이 집도 이 돈도 전부 자기들 거니까. 나는 통장을 도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오후 1시였다. 민수네 가족은 언제나처럼 백화점에 갔을 거다. 아마 저녁 때나 돌아올 거였다. 수진이는 쇼핑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나는 인터넷을 켰다.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다. 부동산, 금매, 아파트 매매. 여러 개의 사이트가 떴다. 나는 하나씩 클릭했다. 천천히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색을 했다. 명예 이전, 증여 취소, 재산 회수. 화면에 글자들이 가득 찼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정보를 모았다. 이 집은 4명이었다. 5년 전
민수한테 증여한다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아직 등기 이전은 안 했다. 게으른 민수가 서류 처리를 미뤄뒀던 거였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내 집이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민수야. 게을러서 서류 처리를 미뤄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흩어진 수백 개의 돌멩이들을 다시 봤다. 이 작은 돌멩이들을 내가 일주일 동안 씹고 삼켰다. 내 잇몸은 찢어졌고 내 목구멍은 긁혔고 내 자존심은 짓밟혔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였다. 나는 돌멩이를 한 주먹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증거로 남겨둘 거였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오래전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변호사. 나는 변호사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 내일 아침에 전화할 거였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전화할 거였다. 이 집을 팔 거였다. 빠르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민수도 수진이도 지훈이도 모르게. 그들이 쇼핑하러 나간 사이에, 그들이 내 돈으로 명품 가방 사는 사이에 모든 걸 끝낼 거였다. 나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곧 저녁이 될 거였다. 그들이 돌아올 거였다. 쇼핑백을 가득 들고 웃으며 행복한 얼굴로. 내 돈으로 산 물건들을 들고.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즐거운 쇼핑 되길 바란다, 수진아. 그게 내 마지막 쇼핑이 될 테니까. 나는 일어나서 바닥에 흩어진 밥과 그릇 조각들을 치웠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다. 50년을 착하게 살았다.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비위 맞추고 손주 챙기며 살았다. 내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내가 먼저였다. 내 인생이 먼저였다. 며느리가 모래를 섞은 밥을 내 앞에 놓았을 때 그녀는 몰랐을 거였다. 그 모래 한 알 한 알이 내 안에 복수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걸. 그 씨앗이 이제 싹을 틔웠다. 그리고 곧 열매를 맺을 거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으로 되뇌었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또 쇼핑을 나간 수진이와 민수가 백화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다. 여보,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 이 구두 170만 원짜리인데 50% 할인이래. 수진이가 신이 나서 떠들었다. 민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예쁜 거 많이 사야지. 우리 어머니도 요즘 조용하시고 좋네. 그러게. 요즘 밥도 잘 드시고. 역시 건강식이 효과가 있나 봐. 수진이가 킥킥 웃었다. 그때였다.
현관문 앞에 남자 4명이 서 있었다. 덩치 큰 남자들. 검은 양복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저기, 누구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 중 한 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댁이 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 집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꺼냈다. 이 집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김철수 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귀하의 집이 아닙니다. 김철수? 누구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수진이가 남자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키라고요. 여기 우리 집이라고. 민수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뭐야? 이게 왜 안 돼? 비밀번호 변경되었습니다. 새 소유주께서 오늘 오전에 바꾸셨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민수가 서류를 낚아챘다. 손이 떨렸다. 매도인 박순자. 매수인 김철수. 매매 대금 24억 5천만 원.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가? 말도 안 돼. 이 집은 우리 명의라고. 5년 전에 증여받았어. 수진이가 소리쳤다. 등기는 하셨습니까? 남자의 차가운 질문에 민수가 입을 다물었다. 안 했죠. 그럼 법적으로는 박순자 씨 소유입니다. 그분이 팔 권리가 있으시죠. 이딴 게 말이 돼? 당장 어머니 불러와. 지금 당장. 수진이가 악을 썼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나였다. 말끔한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진주 목걸이까지 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불렀니? 나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다. 엄마, 이게 다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냐고? 내 집 내가 팔았는데.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증여받았다고요. 등기는 안 했잖아. 법적으로는 아직 내 거야. 아니지, 이제 김철수 씨 거지. 어머님 농담이시죠? 그렇죠. 수진이가 다가오려 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농담? 나한테 모래밥 돌밥을 먹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니?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뭐? 건강식이었어? 미네랄 덩어리였어?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회색 돌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거 전부 내가 내 밥에 섞은 거야. 수진이의 입이 벌어졌다. 어머님, 저는 그냥 뭐?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 거지. 그래야 이 집이랑 내 돈이 다 내 거니요.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이야. 지난 1년 동안 내 통장에서 2억 뺐었더라. 명품 가방, 구두옷, 외식, 여행. 전부 내 돈으로 했지. 수진이가 뒤로 물러섰다. 그건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준 적 없어. 내가 몰래 카드 만들어서 쓴 거지. 내 도장 훔쳐서. 수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고생? 나한테 돌 먹이는 게 고생이었어. 나는 비웃었다. 엄마,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민수가 소리쳤다. 그만하라고? 좋아. 그동안 너는 뭐 했니? 뭘요? 내 아내가 내 밥에 돌 섞는 거. 알았어, 몰랐어? 엄마 그건 잣고기. 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나는 식사 시간마다 모래밥, 돌밥을 씹으면서 울고 있었는데. 엄마, 저는 너도 똑같아. 내 아내랑. 아니지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 그랬다니. 너를 낳은 게 후회스럽다. 나는 양복 입은 남자들을 돌아봤다. 집 내놨죠. 내 부인. 전부 캐리어에 넣어뒀습니다. 남자 한 명이 캐리어 3개를 끌고 나왔다. 민수네 가족 짐이었다. 뭐야? 이게 뭐야?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다. 내 짐이야. 일주일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도 없더라. 오늘 당장 나가. 어머님, 어머님 제발. 우리 어디 가요? 지훈이는 어떡하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찜질방이든 고시원이든. 미쳤어. 진짜 미쳤어. 수진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나한테 달려들었다. 이 늙은 년이 우리 인생 망쳐놓고. 남자 2명이 재빨리 수진이를 붙잡았다. 놔라고. 당장 놔. 수진이가 발버둥 쳤다. 하지만 남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다. 늦었어. 엄마. 넌 내가 돌 씹으면서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 내 아내가 나를 조롱해도 신문 보는 척하며 무시했지. 손주는 나보고 까다롭다고 했고. 너희는 일주일 동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아봐. 집 없이 돈 없이. 어머님. 수진이가 울부짖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그녀를 끌고 갔다. 놔라고. 이 집은 우리 거라고. 우리 집이라고. 수진이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민수도 남자들한테 끌려갔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내 집만 남아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한 달 뒤 어느 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나는 뚜껑을 열었다. 하얀 쌀밥이 윤기나게 익어 있었다. 김이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나는 천천히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다. 새하얀 밥. 돌 하나 없는, 모래 하나 없는 깨끗한 밥. 그릇을 식탁에 놓고 앉았다. 새 아파트였다. 작았다.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 하지만 내 거였다.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집.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부드러웠다. 아무것도 씹히지 않았다. 거친 것도 딱딱한 것도 이상한 것도 없었다. 그냥 밥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밥. 나는 천천히 씹었다. 삼켰다. 목구멍이 편안했다. 아프지 않았다. 긁히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이렇게 평범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누군가 편지를 문틈으로 밀어넣는 소리였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현관으로 갔다. 바닥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의 글씨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편지가 왔다. 민수의 편지, 수진이의 편지. 사과하는 내용, 용서를 구하는 내용, 돌아오라는 내용. 나는 첫날 이후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현관 구석에 쌓아둔 다른 편지들 위에 올려놨다. 60통이 넘었다. 읽을 생각이 없었다. 이미 늦었으니까. 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밥을 계속 먹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천천히 감사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속도로.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나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그릇을 들여다봤다. 깨끗했다. 돌 하나, 모래 하나를 남지 않았다. 나는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가 설거지를 했다. 따뜻한 물이 손을 감쌌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고요함이 좋았다. 아무 소리도 없는 이 평화가 좋았다. 며느리의 비웃음도 아들의 한숨도 손주의 무심한 말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50년을 참고 살았다. 착한 며느리로, 착한 엄마로, 착한 할머니로. 내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내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다. 내 집에서, 내 식탁에서, 내 밥그릇으로.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창밖을 봤다. 밤이 오고 있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내일은 뭘 먹을까? 된장찌개도 좋고 김치찌개도 좋고 아니면 그냥 계란 후라이에 밥 한 그릇도 좋겠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됐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다. 베개에 머리를 대니 몸이 스르르 풀렸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모레 한 알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며느리가 내 밥에 섞은 그 작은 모래 한 알.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 그게 나를 깨웠다. 이제 나는 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걸. 나는 눈을 감았다. 깊은 잠이 찾아왔다. 모래 한 알 없는, 돌 한 개 없는 깨끗한 꿈속으로. 내일 아침에는 또 따뜻한 밥을 지을 거였다. 새하얀 쌀밥. 내가 먹고 싶은 밥. 내가 만든 밥. 그리고 그 밥을 나 혼자 천천히 감사하게 먹을 거였다. 그게 내 인생이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밥에 모래를 섞어 먹이던 한 여성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집이 있다는 이유로, 돈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던 세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것쯤은 당연히 내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앞에서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모래 한 알에서 시작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행동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은퇴 후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DJ가 된 김영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전하고 때로는 제 이야기처럼 함께 웃고 울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은 제가 다음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